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과일은 매일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가 붓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아침에 사과, 운동 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이유 없이 늘 피곤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병통치약처럼 믿어온 바로 그 과일들이 60세 이후에는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죽음의 과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건강 필수품처럼 여기는 감, 바나나, 오렌지 주스는 콩팥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 실려오는 고령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어요. 그런데 왜 신장이 약하다고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50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성능이 크게 떨어진 이 필터에 칼륨, 당분, 탄닌이 많은 과일을 계속 먹어 혹사시키면 신장은 금방 무너집니다. 결국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다리가 붓는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 전문의가 직접 경험한 신장을 망가뜨리는 죽음의 과일 3가지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콩팥을 앞으로 50년 더 건강하게 쓰기 위한 가장 안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30년 경력의 전문의가 이런 쉬운 사실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과일이나 식단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늘 병이 생긴 뒤에 대처합니다. 투석, 수술, 응급치료 이런 것들은 모두 비용도 많이 들고 상태가 심각해진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병원은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광고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환자들을 보면서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병원에 오는 고령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그중 많은 경우가 신장의 작동 방식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지식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당장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병원을 찾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콩팥이 60세 이후 왜 다르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5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온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필터는 아직 작동하긴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조용히 감소하며 성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장은 평생 절반 이상을 일한 필터와 같아서 이 시기에는 이미 제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60대 이상 분들이 이런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단 과일을 마음껏 드시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이 낡은 필터에 칼륨, 당분, 탄닌이 많은 과일들을 계속 먹어 혹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금방 과부하가 걸려 무너집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은 60세 이후 신장 기능 저하로 체내에 축적됩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양도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수준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일의 당분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신장결석이나 위석을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다리가 붓고 심부전, 호흡 곤란이 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과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타이밍만 알면 됩니다. 이제 곧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들을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들을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나온 수백 명의 사례 중에서도 아래 3가지 과일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느 가을 오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아들에게 없다시피 실려와 극심한 복통, 계속되는 구토,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70대 초반에 온순하고 평소 매우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는지 묻자 어르신은 민망한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이니까요. 하도 달고 부드러워서 감 몇 개 먹었어요. 그런데 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도 충분하고 위의 수축력도 강해서 그런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내지만 노년층은 위산이 줄고 장 운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 결국 막히게 됩니다. CT 결과 김순자 어르신의 위 안에는 큰 위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오셔서 내시경으로 잘게 부수는 시술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수술이 필요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60세 이상에게 감이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특히 공복에 먹는 것은 절대 적합하지 않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감은 콩팥에는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지만 소화기관을 막아 다른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죽음의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날 아침 김순자 어르신을 치료하고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박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탄탄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은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곧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식습관을 묻자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해요, 의사 선생님.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먹어요. 에너지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면서요. 바나나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지만 칼륨 함량 역시 매우 높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약 350에서 400mg의 칼륨을 갖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는 이는 결코 안전한 수치가 아닙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입이나 손발이 저리고 약간 숨이 차고 더 심해지면 부정맥까지 나타납니다. 제가 바로 검사했는데 예상대로 칼륨 수치가 안전 범위를 넘어 있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바나나를 계속 먹었다면 어느 날 단 한 번의 급격한 수치 상승만으로도 심장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의 과일은 바로 오렌지 또는 키위 주스입니다. 또 한 번은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사는 이영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품이 있고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일을 갈아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당과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급격히 흡수되는 당은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고 높은 칼륨은 신장의 2배의 일을 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산성분은 밤에 위를 자극해 노년층에서 역류를 유발하고 기침이나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면 신장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바르게 먹는 방법만 알았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을 돕고 몸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60세 이상 분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일들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해로운 과일에서 신장을 살리는 과일로 식습관을 바꾸도록 지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단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콩팥을 도울 수 있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왜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한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신장을 살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달지 않고 칼륨도 적당하며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장에서 부드러운 필터막처럼 작용해 당과 나트륨의 흡수를 늦추고 그만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김영란 어르신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68세 정도의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었는데 늘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먹고 때로는 공복에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사과 반 개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대로 따르셨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는 부드러운 미소로 소변 거품도 줄고 몸도 덜 피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사과가 신장을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배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지만 배에는 팩틴이 풍부하고 자연 수분이 많아 소변량을 자연스럽게 늘려 신장의 필터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물 마시는 것을 꺼리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정희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밤에 자주 소변 보는 것이 싫어 하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배 반 개를 자연스러운 물 보충 용도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도 있어 고령층에게 흔한 신장 미세혈관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장을 살리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를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의 미세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특히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순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73세였는데 늘 피곤하고 혈압도 들쭉날쭉하며 어지럼증을 자주 느꼈습니다. 제가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약 3주 뒤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5가지 황금 원칙과 절대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양을 잘못 조절하면 오히려 신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신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신장이 완전히 깨어난 뒤 일을 주는 것이지 반쯤 자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분적으로 소화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오면 흡수가 훨씬 느리고 혈당도 안정적이며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7시 이후에는 대사가 급격히 떨어져 당과 칼륨이 혈액에 더 많이 쌓이고 결국 신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2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사과 반 개, 큰 배의 4분의 1 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20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과일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3가지 안전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대 수칙은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5.20mg/L 이상만 되어도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3가지 신호는 손발 저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과일이나 주스를 먹을 게 아니라 즉시 혈액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수칙은 신장 기능 저하 단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GFR이 30 근처, 즉 3B 단계 또는 4단계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지면 사과, 배처럼 안전한 과일조차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절대 수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이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고칼륨 혈증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바나나 반개 같은 아주 작은 변화가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 수칙들을 설명한 뒤에는 항상 이렇게 덧붙여 환자분들을 안심시킵니다. 여전히 매우 안전하고 심지어 신장 기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과일 선택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실제 한국 환자들의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영만 어르신입니다. 그는 신장 기능이 30 근처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 더운 날 시원하다며 저녁마다 수박을 반 통씩 드셨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대응하지 못하고 급성 폐부종을 겪은 것입니다. 치료 후 저는 하루 과일량을 100g으로 줄이고 2번으로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2달 뒤 다리 부기와 답답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과일이 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성실하게 수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요. 숨 쉬는 것도 편해졌어요. 이 말은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지만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남은 기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안양에 사는 이정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손자와 놀면서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칼륨은 이미 위험 범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바나나가 소화에 좋고 뼈에도 좋다고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 즉시 바나나 스무디를 끊고 제가 알려드린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꾸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손자 안고도 어지럽지 않아요. 그 순간의 안도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올바른 종류와 올바른 타이밍이라는 이 간단한 원칙을 실천했을 뿐인데 이분들은 약물 없이도 건강을 뚜렷하게 개선했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종류,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평생 조용히 일하는 신장은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바른 종류의 과일만으로도 몸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박영만 어르신과 이정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콩팥을 장기적으로 지키기 위한 5가지 황금 원칙과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규칙을 어기면 신장에 과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 공복에는 과일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신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생기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이 완전히 깨어난 뒤 일을 시작하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원칙, 식사 후 약 1시간 뒤에 첫 번째 과일을 드십시오. 음식이 위에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와야 흡수가 훨씬 느리고 혈당도 안정적이며 신장도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점심에는 과일을 먹지 않기입니다. 점심시간은 다른 에너지원이 들어와 소화기관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넣어 에너지 과부하를 방지하는 것이 신장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 절대 과일 금지입니다. 대사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대라 당과 칼륨이 혈액에 더 많이 쌓이게 되며 결국 신장은 밤새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령층에게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을 200g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이는 작은 사과 반개, 큰 배의 4분의 1조각, 그리고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200g을 넘기면 안 되며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혈당과 칼륨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3가지 절대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수칙은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칼륨이 5.20mg/L 이상만 되어도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3가지 초기 신호는 손발 저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에너지 보충을 위해 과일이나 주스를 먹을 게 아니라 즉시 혈액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수칙은 신장 기능 저하 단계 GFR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GFR이 30 근처, 즉 3B 단계 또는 4단계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지면 사과, 배처럼 안전한 과일조차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칼륨과 당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영만 어르신처럼 GFR이 30 근처에서 수박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왔던 사례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절대 수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이 흔히 복용하는 혈압약, 특히 칼륨 보존성 이뇨제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고칼륨 혈증은 훨씬 빠르게 나타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과 과일 사이에 최소 2시간을 두는 것이 신체의 안전성을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과 안전 수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신장은 과부하 없이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여러분과의 소중한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죽음의 과일 3가지는 탄닌이 많은 감, 고칼륨의 바나나, 그리고 당분이 농축된 오렌지 키위 주스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에게 위석, 부정맥, 그리고 신장 과부하를 유발하는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김순자 어르신이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가을감 몇 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의 심장을 멈출 뻔했던 매일 아침의 바나나 스무디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과일 선택은 건강한 노후를 망치고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살리고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는 팩틴이 풍부한 사과와 배, 그리고 항산화제와 저칼륨의 블루베리였습니다. 이 과일들은 올바르게만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 됩니다. 이 과일들은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작은 실천입니다. 공복과 저녁 7시 이후의 과일은 절대 금지라는 황금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과일을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당신의 신장에게는 50년을 더 쓸 수 있는 휴식이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박영만 어르신처럼 급성 폐부종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리 부기와 답답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정순 할머니처럼 손자를 안고도 어지럽지 않은 자립적인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명민한 정신과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며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신장을 오랫동안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고 노년의 존엄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사소해 보이지만 생명을 위협했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귀한 건강 비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쉽게 놓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가장 강력한 약국으로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왜 거품이 이렇게 많지? 혹시 소변을 볼 때 물 위에 거품이 많이 뜨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냥 물 내리고 지나치지 마세요. 그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 어르신이 수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끼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심이 하마터면 평생 차가운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소변 거품이나 부종이 있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제가 김 어르신을 투석 위기에서 구해낸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신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품료나 부종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무심코 넘겨버린 탓입니다. 차가운 투석기에 팔을 맡기고 몇 시간씩 피를 걸러내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늘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비록 기능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부터 올바른 식습관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잃어버린 활력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가 무심코 먹던 과일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며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누렇게 변하고 막히듯이 우리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짠 음식 속의 소금, 달콤한 설탕, 그리고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마치 거친 사포처럼 신장의 여과막을 긁어대고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필터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겠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구멍이 뚫리거나 아예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필터의 구멍이 뚫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게 됩니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고 잠시 두었을 때 맥주 거품처럼 두껍게 쌓여서 사라지지 않는 그 거품은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장의 비명소리이자 필터가 찢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필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제가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팔과 다리에 온통 긁은 상처투성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하고 보습제도 듬뿍 바르는데 왜 이렇게 온몸이 가렵고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밤새 긁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피부과를 몇 군데나 다녀봐도 노인성 소양증이라는 말만 듣고 연고만 받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문제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요독이라는 독소가 혈액 속에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피가 탁해지고 그 탁한 피가 피부를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았던 것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료와 부종, 그리고 가려움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로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투석기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찢어지고 막힌 필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재료를 공급해주면 놀랍게도 스스로를 복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천연 항산화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과일은 망가진 신장 필터를 청소하고 다시 조여주는 최고의 수리공이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약으로 고칠 수는 없나요? 좋은 영양제라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힘으로 개발된 약물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가진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힘은 약국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만들고 녹슬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비를 맞으면 붉게 녹이 슬어 부서지듯이 우리 신장도 산화되어 기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녹을 제거하고 신장을 코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증거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1점형을 훌쩍 넘긴 수치로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평생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하나요? 라며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제가 추천하는 세 가지 과일을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깝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석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편이랑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내일 병원 갈 걱정 안 해도 되네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 주는 선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자 어르신의 신장을 지옥 끝에서 건져 올린 그 기적의 과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겨우 사과야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세제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낀 설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이는 고혈압으로 인해 신장 사구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동욱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욱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면 변기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가득했고 몸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님에게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인 펙틴과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최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껍질 씻은 사과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사라진 것입니다. 최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원장님, 이제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살리는 과일은 신장의 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활성산소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에 덕지덕지 붙은 염증 덩어리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에 피가 잘 통하게 되면 죽어가던 신장 세포들이 다시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67세 정옥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님은 만성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다리가 퉁퉁 붓는 하지 부종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이 부어 외출조차 꺼리셨습니다. 저는 정님에게 하루에 블루베리 20알에서 30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사과의 펙틴이 독소를 흡착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복구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오트밀 우유를 넣어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님은 제게 얇아진 발목을 보여주며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녁에 산책도 나갈 수 있어요. 붓기가 싹 빠지니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냉동 보관했을 때 안토시아닌 성분이 더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세 번째 과일은 제가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 부르는 배입니다. 한국인에게 배는 소화제나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배야말로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85% 이상 함유되어 있고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소르비톨은 몸속의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요산이 쌓여 통풍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배는 이 요산을 몸 밖으로 씻어내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74세 한상훈님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계셨던 분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 발가락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고 신장 수치가 걱정되어 진통제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님에게 저녁 식사 후 배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배를 얇게 썰어 냄비에 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한 조각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배생강차는 신장의 순환을 돕고 밤사이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그만입니다. 한님은 매일 저녁 이 따뜻한 배차를 한 잔씩 드셨고 3주 뒤 믿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야간요 증상도 사라져 꿀잠을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한님은 제 손을 잡고 선생님, 배 하나가 이렇게 큰 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꽉 막힌 하수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물줄기처럼 여러분의 신장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의 열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에 가셔서 이 세 가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병원이 될 것입니다. 소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무기인 3가지 과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든든한 수호천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기적의 과일을 매일 챙겨 먹어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구멍난 독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장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다면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빼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죽음의 습관을 당장 끊어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그야말로 소금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짭조름한 김치, 얼큰한 국물 밥맛을 돋우는 젓갈까지.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좋아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신장의 생명을 훔쳐가는 생명도둑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데 높은 혈압은 이 여과 장치를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국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셨죠. 저는 그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젓가락으로만 식사하세요.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2달 뒤 그분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변의 거품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신장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먹는 진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진통제를 영양제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드십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차단하여 신장세포를 서서히 질식하게 만드는 무서운 약입니다. 통증을 잠재우려다 신장을 영원히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면 진통제 대신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십시오. 몸은 독한 약보다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을 더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단백질 섭취입니다. 기력이 딸린다고, 입맛이 없다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굽고 사골국을 고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식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붉은 고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 독이라는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피가 더러워지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마치 고장난 믹서기에 딱딱한 얼음을 계속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약하다면 붉은 고기 대신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하얀색 단백질로 바꾸십시오. 양도 중요합니다.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무게의 1, 킬로그램당 0.8g 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신장을 쉬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술과 담배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백해무익한 습관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을 빼앗아 독소를 더욱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한 환자분은 저에게 억울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소주 딱 한 잔만 마십니다. 과음도 안 해요. 하지만 그 하루 한 잔이 3년 동안 쌓이자 신장 기능이 30%나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당신의 새로운 친구로 만드십시오. 마지막 5번째는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 신장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반대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 모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에 홍수가 난 듯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물을 안 마시면 콩팥이 말라붙어 독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누어 드십시오.
단 잠들기 전에는 입만 축일 정도로 조금만 드셔야 밤새 신장도 푹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은 평생 투석실 문턱을 밟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을 버렸으니 우리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습관 2가지를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바로 물 마시기와 아침 소변 확인하기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사소한 루틴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것입니다. 먼저 물 마시는 법부터 다시 배워봅시다. 앞서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우리는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꽤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고 신장은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냉수가 아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잠든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모닝콜과 같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텀블러를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입안을 적시듯 드세요. 꿀꺽꿀꺽이 아니라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서서히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설치게 되고 이는 신장이 쉴 시간을 빼앗는 꼴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입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입술을 축여주세요. 2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내 몸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과 거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볼일만 보고 무심코 물을 내려버리지만 아침 첫 소변은 밤사이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소변색이 맥주처럼 진하고 냄새가 난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과하게 드신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색은 맑은 지푸라기 색입니다. 그리고 거품을 꼭 확인하세요. 변기물을 내리기 전 거품이 비누 거품처럼 잘고 두껍게 생겨서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만 들여도 신장병이 악화되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하는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체크하는 진료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2가지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콩팥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루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6가지 질문을 잘 듣고 마음속으로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반드시 여쭤보는 질문들입니다. 첫째, 소변에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얼굴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까? 셋째, 밤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다섯째,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실 때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드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나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즐기고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십니까? 자, 여러분은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2가지 이상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시지만 신장 검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기계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한 번이면 나의 신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콩팥 기능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30년, 40년을 건강하게 2발로 걸어 다닐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검사 한 번만 일찍 받아볼 걸이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는 이 위험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인 사과, 블루베리, 배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부디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투석실에서 만났던 76세 송기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송 어르신은 차가운 투석기에 누워 제 손을 잡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짠 음식만 조금 줄였어도 제가 이렇게 기계에 묶여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몰라서 신장을 잃고 후회하는 분들이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 어르신이 그토록 바랐던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약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남기는 작은 용기, 내일 아침 사과 하나를 깎아먹는 부지런함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아주 작은 정성에도 반드시 건강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무심코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를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구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오늘부터 내 몸을 아끼고 신장을 사랑하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들의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